처음 시계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고민인 거는 어떤 시계를 사야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릴까겠죠. 시계를 좋아해서 이것저것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하나의 시계를 사서 정말 오래 차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단 한 번의 선택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시계를 되게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후회를 하시는 게 시계의 테크트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난 좀 더 깔끔하게 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드에 따라서 시계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코디를 할 때 되게 유용하게 이것저것 바꿔서 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드에 맞는 시계 중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잘 만들어진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 괜히 두 번, 세 번 같은 무드의 시계를 사면서 돈 낭비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첫 시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첫 시계를 선택을 하실 때 염두에 두시면 가장 좋을 만한 그런 기준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시계의 무드입니다. 시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이버 워치도 있고요, 드레스 워치도 있고, 파일럿 워치, 이렇게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고, 다이얼 안의 모양에 따라서 뭐 크로노그래프라고 따로 명칭이 되어 있는 그런 종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드레스 워치냐, 파일럿 워치냐, 다이버 워치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 종류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시계 종류들도 많습니다. 카키필드처럼 군사용 시계를 복각해서 만든 것도 있고요, 티소의 PRS처럼 화려한 느낌의 시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저는 이거는 평소에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고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시계를 샀는데 손이 많이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평소에 어떤 옷을 가장 많이 입고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스타일에 맞는 시계를 구매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평소에 정장이나 셔츠 좀 단정한 느낌을 많이 입는다면 드레스 워치로, 내가 조금 더 스포티한 그런 옷을 많이 입는다면 다이버 워치도 괜찮고요, 밀리터리 룩이나 그런 감성을 좋아한다고 하면 밀리터리 워치나 파일럿 워치도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난 그냥 좀 특이하게 입고 화려하게 입고 시계는 액세서리로 좀 튀는 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이얼 색상이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드를 정하시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그 스타일링부터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계의 크기예요. 이 크기는 몇 미리 사이즈의 크기를 사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사람 손목 두께에 따라 다르고요, 같은 미리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양에 따라 다르고 러그의 크기에 따라 또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손목 사이즈에 가장 잘 맞는 시계 사이즈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손목에서 뜨는 부분이 생겨서 착용감이 좋아지지 않거나 보기에도 잘 어울려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시계 종류에 따라서 크기를 다르게 고르기도 합니다. 다이버 워치로는 조금 더 큰 시계를 찾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드레스 워치로는 좀 더 작은 시계를 고르기도 합니다. 나는 착용감이 좀 불편해도 큰 시계가 좋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시계 크기는 확실히 취향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게 17cm의 둘레를 가지고 있는 제 손목 위에서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44mm의 사이즈, 40mm, 38mm, 35mm. 이렇게 확실히 시계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44mm는 제 손목 위에서 조금 불편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손목에서 가장 잘 맞는 사이즈는 38mm나 35mm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 티소의 PRX 40mm 시계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가을 겨울에 위에다가 두꺼운 아우터를 입고 있을 때는 또 작은 시계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티소의 PRX는 다이얼이 이쁘게 생기고 색상이 특이한 게 이 매력인데, 잘 보이지 않으면 이 매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40mm를 선택을 했는데 아주 만족하면서 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큰 시계를 찰 건지 작은 시계를 찰 건지는 여러분들의 평소의 취향에 따라서, 내가 착용감에 조금 더 중점을 둘 건지 아니면 이 시계의 매력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쪽으로 중점을 둘 건지, 그거를 선택을 해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이얼의 모양을 한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가장 흔한 원형의 시계들이 있죠. 정말 많고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다음은 사각형의 시계도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올드하면서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완전 정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시계도 있고요, 사각형 중에서 가장 흔하게 많은 직사각형의 시계도 많아요. 대표적인 걸로는 정사각형에 태그오의 모나코가 있고, 직사각형에는 까르띠에가 있겠죠. 근데 까르띠에처럼 꼭 비싼 시계만 사각형이 있는 게 아닙니다. 10만원대 저렴한 시계에서도 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시계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각형의 시계를 좋아합니다. 되게 빈티지한 매력도 있고요, 그 고급스러움이 올드한 고급스러움으로 나오다 보니까 되게 묵직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각형의 시계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젠타 디자인도 있습니다. 제랄드 젠타라는 사람이 디자인한 시계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는
파텍 필립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또 저렴한 라인에서도 많이 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시계들이 있어요. 저는 이 젠타 디자인이 세련된 고급스러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각형의 시계는 좀 더 올드한 고급스러움이라고 한다면 이 젠타 디자인은 현대적인 고급스러움인 거죠.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의 시계를 갖고 싶다 하시면 이 젠타 디자인을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팔각형의 모양을 가진 시계도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걸로는 오데마 피기의 로얄오크 모양이 있죠.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좀 더 유니크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계 하나로 큰 포인트를 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 팔각형의 모양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계 줄을 또 보셔야 돼요. 물론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시계 하나를 사놓고 시계 줄만 여러 개 갖고 있으면서 레더줄을 찾다가 브레이슬릿을 찾다가 러버줄을 찾다가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지만 처음 시계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계 줄을 고르시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우선 메탈 브레이슬릿을 보시면 3열 링크로 되어 있는 오이스터나 5열 링크의 주빌리 그리고 7열 링크의 제품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링크가 많아질수록 조금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링크가 적어질수록 캐주얼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처럼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뭔가 줄이 많아지면서 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체계가 많아지고 빛을 받는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빛에서 딱 반사됐을 때 나타나는 이 부분들이 저는 되게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좀 캐주얼한 느낌의 메탈 브레이슬릿을 차고 싶어 하시면 이런 기본적인 브레이슬릿을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3열 링크나 5열 링크의 오이스터나 주빌리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천으로 되어 있는 나토 밴드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렇게 군사용 시계를 복각한 시계에서 많이 나오는데 되게 캐주얼한 느낌을 많이 갖고 있어서 내가 평소에 이런 스타일링을 추구한다 하시는 분들은 나토 줄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러버 밴드가 있죠. 얘는 되게 스포티합니다. 그래서 나는 평소에 활동량이 많고 운동을 많이 자주 한다 하시는 분들은 러버 밴드를 추천을 드리고 드레시한 느낌, 정장을 많이 입거나 셔츠를 많이 입거나 활동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점잖은 느낌을 내고 싶은 분들은 당연히 레더 줄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계의 무브먼트의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쿼츠가 있죠. 약을 넣어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쿼츠 무브먼트가 있고 수동 오토매틱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손으로 돌려줘야 되는 수동 오토매틱이에요. 그리고 그냥 오토매틱이 있습니다. 내가 착용하고 돌아다닐 때 이 돌아다니는 힘을 받아서 감기는 그런 오토매틱이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태양빛을 받아서 충전이 되는 것도 있고 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나는 시계를 맞추는 게 귀찮고 그냥 내가 언제 차든 시계가 맞아져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 당연히 쿼츠 모델을 착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양만 갈아주면 시간의 오차도 거의 없고요. 내가 언제 착용하고 언제 착용을 안 하든 항상 같은 시간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조금 귀찮더라도 이 시계의 진짜 맛을 느끼고 싶고 내가 착용하고 돌아다닐 때 이 무브먼트가 감기는 이 느낌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토매틱을 추천을 드려요. 제가 시계를 좋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계가 멈춰져 있다가 제가 착용하고 돌아다니면서 시계가 돌아가고 그리고 내가 시간을 맞추는 게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물론 이게 귀찮을 수 있지만 내가 착용하고 돌아다닐 때 그 돌아가는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무브먼트가 돌아가는 게 보이는 시계들이 많아요. 이거를 보고 있으면 되게 또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쿼츠의 시계가 이미 있다면 오토매틱의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는 시계를 하나 선택하시는 것도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그 파워 리저브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최대로 충전을 해놨을 때 몇 시간을 가냐인데 이게 한 80시간짜리를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시면 하루 이틀 정도 안 찼다고 해서 시계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정도 시계를 안 차도 시간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귀찮지도 않을 거고 내가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가진 시계가 많다면 하나하나 골라서 살 때마다 시간을 맞춰줘야 되겠지만 한두 개라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수동 오토매틱이 있는데 물론 그냥 자동 오토매틱도 이거를 감아서 시계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가진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감아줬을 때 수명이 되게 빨리 단다고 해요. 얘는 손목 위에서 천천히 돌아가는 걸로 무브먼트가 감겨야 되는데 손으로 그냥 빨리빨리 감아버리면 이게 되게 급속도로 감아져서 그게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동 오토매틱과 그냥 오토매틱 차이를 잘 알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들어가면 뭐 베젤이 어떻고 러그가 어떻고 글라스가 어떤 글라스인지 핸즈는 또 어떤 핸즈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나열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깊숙한 부분이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정도만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잘 어울리는 그런 시계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